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76화 북해 빈공주 금미빙정 담대용. 첫 번째 이야기. 류지혁이 벌이는 신교 천인대전은 매우 처절하였다. 신교는 금년에 있었던 극양태양절을 거치면서 30여 개의 마가가 멸문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었던 천인대전에 신청한 마가 중 9개의 마가가 류지혁에 의해 멸족되었다. 신교는 10만 대산에 안착하기 이전부터 매우 고단한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천산을 넘어온 조상들이 있었고 이들은 중원에서 생소한 만이교를 전파하였기에 토착민들의 가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며 천산을 넘어 남으로 동으로 이동하여 지금 전국 칠흥의 민간 신앙을 이루며 100만 교도의 성세를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들은 중원 최고 서북단 천산의 신여전에 별전이 있었으며 신교의 본전은 현재 중원 남단 끝자락 10만 대산 종산에 자리했다. 물론 이 10만 대산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수많은 마가가 이 종산에 신교를 받들고 있었다. 이곳 종산을 중심으로 흩어진 마가들은 혼원보패주의 방문을 받고 있었는데 물론 마교 13구역의 모든 마가가 류지혁의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천인대전을 신청한 마가만이 지역의 방문을 받았으니 지금 신교는 대종사를 옹립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류지혁은 신교 천인대전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10만 대산의 거령천가에 도착했다. 그는 그동안 남궁역과 동행하며 천인대전을 치렀지만 오늘 이곳 거령천가에는 오직 홀로 만여 개의 계단을 올랐다. 그는 여전히 검은색 무복이었고 그의 등에는 하나의 묵빛 육모방망이가 꽂혀 있었으니 역시 이 묵빛 방망이는 그의 동문병기인 환공의 총이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휘잉 휘잉. 지역의 머리는 상투를 틀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작은 황금색 관을 관통하는 동고지 찔러져 있었다. 이 동고제 끝 모양이 흡사 삼조고와 같은 장식이었으니 허허 동이족과 동이족의 후예인 예맥족을 상징하는 삼조고라니. 바람이 불어와 그의 검은색 무복은 심하게 날렸다. 하지만 그는 삼단과도 같은 그의 긴 머리는 상투를 틀어 올려 작은 황금색 관에 몰아넣어져 그의 머리칼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그는 여전히 조각과도 같은 인중지룡의 귀티가 얼굴과 신형 전체로 형상화되었으니 그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신인 곧 인중지룡이란 말인가. 아무튼 이곳은 천인대전의 마지막 무대이자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를 옹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장소였다. 수많은 마가의 원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지혁은 천인대전에 신청한 마지막 마가를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령천가의 하인들이 바삐 움직이는 정문. 이신지요. 혼원보패주가 왔다고 일러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하인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정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지혁은 정문의 반대, 즉 만여 개의 계단을 오른 산하를 내려다보았다. 거령천가는 신교의 본전인 10만 대산 종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고립된 지역으로 이곳은 그야말로 거대한 협곡과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에서의 전투는 단순한 무공의 싸움이 아니라 정신력과 의지력의 싸움이기도 했다. 류지혁은 거령천가의 정문마당에 서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신교의 미래가 걸린 이 전투에서 그는 승리해야만 했다. 주변에는 수많은 마가의 대표들과 지도층 인사, 특히 마가의 원로급 인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류지혁의 무공을 경외하며 그의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어 있었다. 혼원보패주요. 이제 마지막 결전이군. 그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도록 하겠다. 상대는 거령천가를 지키는 최강의 무사
전마 조연홍이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와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는 류지혁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연홍, 너와의 싸움은 2000인대전의 마지막 짱이 될 것이다. 나는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가 되기 위해 너를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 류지혁은 무거운 입을 열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터질 듯 감돌았다. 이때 류지혁은 천인대전의 마지막 결전을 알리는 신호, 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팽창시켰고 급기야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었다. 이를 본 조연홍 역시 눈썹을 꿈틀거리고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올리며 준비했다. 허허, 이들이 진정 인간이란 말인가. 첫 번째 충돌은 마치 여름날 마른 하늘에 뇌성병력이 치며 천지가 떠나가는 소리와도 같이 강력했으니 두 사람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일격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무공은 천신과도 같이 절대적이었고 주변의 바위와 나무들이 그들의 기운에 의해 파괴되어 사방으로 비산했다. 류지혁의 공력은 마치 하늘의 천신이 관장하는 천둥과도 같았고 조연홍의 공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매서운 기운으로 예리하게 날카로웠다. 전투는 치열하게 이어졌다. 류지혁은 그의 진산절기인 무국천홍공을 펼치며 조연홍을 몰아붙였다. 물론 그의 동문절기인 여의팔복안섬의 보보를 밟으며 말이다. 지혁의 공격은 마치 폭풍처럼 강력했고 조연홍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매우 신중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류지혁의 무공은 너무나 강력했고 조연홍은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했다. 역시 태산과도 같은 지역의 내력이란 말인가. 으악! 조연홍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반격했지만 류지혁의 강력한 일격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조연홍은 탄력적으로 박차고 튀어올라 공간을 유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연홍은 본인의 절해를 뽑아내며 권물을 추기 시작했는데 거령천가의 절기는 단순한 권사의 명성을 넘어선 초월의 무공이란 말인가. 그의 신형에서 수많은 권영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절기인 전마진기를 펼치며 류지혁에게 반격을 가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찢어놓으며 류지혁을 향해 날아갔다. 물론 이러한 주먹과도 같은 형상은 지혁의 가슴을 찢어버릴 것 같은 사자의 발톱처럼 헤집고 날아갔다. 다만 류지혁은 이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무공으로 죄다 받아냈다. 이때 두 사람의 2차 격돌, 서로가 뿜어내는 기운이 충돌하며 주위가 일순간 강렬한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 강렬한 빛으로 고개를 돌리며 밝은 빛을 피해냈으나 다시 찰나였다. 류지혁은 이러한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의 무국천홍공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폭발하듯 발산되며 조연홍에게 돌진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운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조연홍은 이를 피하려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던가. 류지혁의 공격은 이미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갔다. 조연홍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또 다시 몸을 돌려 류지혁의 일격을 피하려 했지만 어느 틈에 날아온 류지혁의 손끝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피가 튀겼으며 조연홍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반격을 시도했다. 너의 강함을 인정하마. 하지만 내가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조연홍은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올리며 전마진기를 다시 한번 극성으로 발휘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욱 강력해졌고 류지혁을 향해 날아갔다. 류지혁은 이를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공으로 아주 유연하게 받아내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기운이 또 다시 한번 충돌하며 주위가 흔들리며 강력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류지혁은 그의 진산절기인 무극천홍공을 더욱 강력하게 중첩시키며 발휘하여 조현홍을 몰아붙였다. 그의 공격은 밤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강력했고 조현홍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류지혁의 무공은 너무나 강력했고 조현홍은 차츰 더 밀려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류지혁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운은 이번에는 기이하게 마치 태양의 열기처럼 강렬하고 뜨거웠다. 조현홍은 이를 피하려 했지만 류지혁의 일격은 이미 그의 몸에 닿아 있었다. 끝이다. 류지혁의 일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태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조현홍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지혁의 권이 그의 몸에 꽂혀버렸다. 이에 강력한 반탄력이 일어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조현홍은 마지막 힘을 다해 류지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기운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류지혁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그의 눈앞에 다가가며 말했다. 너의 패배로 인해 신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나는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로서 중원을 평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이 하겠느냐? 아니면 자결하여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느냐? 허허, 진정한 승자의 여유로움이란 말인가. 어느 틈에 전만은 일어나 무릎 꿇고 지혁에게 철저하게 굴복했으니 류지혁의 승리로 천인대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거령천가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신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류지혁의 승리로 인해 신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뛰어난 무공과 결의는 신교를 이끌어갈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이는 난세의 전국 파롱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었으니 구주 21처는 일봉, 일마, 이정, 삼사, 사괴, 10권이었으며 이들은 강자존의 서열에 따라 일봉, 일마, 이정 등 정해진 것이 아니요. 구주 21천에서 서열은 의미가 없었다. 한간에서 구주 21천에 속한 인물 중에 절대 사극천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이 제일 강력한 인물로 거론되는 것 같았다. 구주 21천에 이름을 올린 자 중에 속한 절대 사극천은 바로 10권에 속한 권천이요. 다음은 이미 혈마의 농간과 모략으로 삼도천을 건넌 일마 모량수 구양태적 또한 이에 속했으며 다음으로 이정, 남정과 북정 중에 북정, 북해 빈궁주 금미빙정, 담대영이란 인물로 그는 매우 신비한 인물이었고 중원에서 그가 활동한 것은 고작 100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은 세간에 매우 부족하였지만 그의 금빙천화공은 당대 최고의 내가 공부의 공능을 자랑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극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일풍무적 배적이란 인물로 그는 바로 삼사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자 또한 금미빙정 못지않게 신비한 인물로 그의 사적을 아는 인물은 극히 드물었으니 10만대산 종산 동쪽에서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대지를 비추며 10만대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황금빛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인물이 신교 대종사가 진무하는 만마전 입구를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고결하고 귀티가 넘쳐 흘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과도 같았다. 그의 옷차림은 검은색 무복으로 그 위에 신교를 상징하는 수호 영물인 하얀 용 문양이 새겨져 있어 그의 위엄과 강렬한 기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류지혁, 이제는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만마전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천인대전의 최후 결투에서 승리하며 신교의 새로운 대종사의 자격을 얻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와 신념이 서려 있었으며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그의 위엄에 압도되었다.
계단을 오르는 류지혁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그의 신형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발산되었다. 만마전의 입구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좌우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대한 문을 열고 만마전 안으로 들어갔다. 만마전 내부는 엄숙하고 매우 장엄했다. 거대한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신교의 대종사가 앉는 거대한 권좌가 있었다. 권좌의 주위에는 신교의 주요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류지혁을 바라보며 그의 위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류지혁은 천천히 권좌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결연했으며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권좌 앞에 다다르자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지혁은 권좌의 팔걸이에 좌수를 들어 천천히 쓴 후에 살며시 권좌에 앉았다. 그의 쌍수가 권좌의 팔걸이를 잡자 신교의 주요 인물들은 일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류지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그의 두 눈은 강력한 마기가 주변으로 비산했고 이후 그의 두 눈에서 신비한 황금빛 이체가 스치고 지났다. 오늘부터 나는 신교의 대종사로서 중원을 이끌어갈 것이요. 신교의 모든 이들은 나의 명령을 따를 것이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요. 류지혁은 강력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신교의 주요 인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다. 류지혁은 그들의 충성을 받아들이며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신교의 대종사로서 중원을 평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을 다짐하며 그 위엄과 강력한 기운으로 만마전을 가득 채웠다. 이때 원로전의 대표인 대원로가 일어나 지혁에게 허리를 조아렸다. 대원로께서는 할 말씀이 있어. 네, 대종사. 대종사께서는 어찌하여 우리 신교의 전통이 아닌 머리에 상투를 트시고 비를 꽂으셨습니까? 이것은 비가 아니요. 동이족의 동고지요. 아, 그런데 동고제 문양이 삼조고입니다. 나는 중원의 동쪽을 다스리는 동이족의 후예 바로 예맥 사람이요. 아니, 대종사께서는 중원의 화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대원로께서는 내가 예맥 사람이라는 사실에 무슨 이의가 있으시오? 아닙니다. 다만 대종사의 출신에 대해 생각과는 다른 것에 약간의 의문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복한 신교의 사람들은 지혁이 예맥족이라는 말에 다소 의아한 마음과 깊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대종사의 위에 오르며 마화를 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한 것이오. 우리 예맥은 혼례를 치르지 않은 성인 남자를 어른으로 여기지 않소.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이렇게 상투를 튼 다음에 동고지를 꽂고 다니는 인물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른으로 여긴다오. 그렇다면 마화님을 이제 대종사님의 정실로 여기신단 말입니까? 그렇소. 대원로. 왜 그러시오? 대원로. 그런데 어찌하여 대종사께서는 마화님을 두 번째 부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마화, 나의 내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소. 나는 이곳 신교에 들기 전에 이미 나의 첫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이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은? 아직 그녀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소. 나는 공식적으로 대종사의 위에 올랐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첫 번째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못했으나 밀린 공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인을 데려올 것이오. 물론 그 이후 합동 혼례를 치를 것이오. 하지만
마화의 요청으로 내 출신의 풍습을 따라 이미 임자 있는 몸인 것을 대내외 알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상투를 틀고 동고지를 꽂은 것이요. 아, 마화님이 대원로는 의문의 표정이었으나 류지혁의 말을 듣고 은은한 미소와 함께 옆집 할아버지와 같은 인자한 얼굴이 되었다. 지혁은 대원로와의 짧은 대화가 끝난 후 만마전에는 잠시 고요함이 감돌았다. 신교의 주요 인물들은 류지혁의 강력한 지도력과 불과 같은 열정을 느끼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후회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제 신교는 원로원과 장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종사의 지휘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결심으로 충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해 빈궁주 금미빙정 담대영이 그의 성대한 일행과 함께 신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담대영은 구주 21천의 이름을 올린 인물 중 하나로 그의 금빙천화공은 당대 최고의 내가공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우 신비한 인물로 중원에서의 활동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각인되었고 경외를 받는 존재였다. 담대영은 그의 일행과 함께 10만대산 종산의 만마전을 찾았다. 그의 방문 소식은 신교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류지혁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만마전의 입구로 걸어 나왔다. 담대영은 빈궁의 천황을 상징하는 화려하고도 흰 백색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신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그의 얼굴도 매우 창백할 뿐 아니라 그의 눈썹과 수염도 모두 티 하나 없는 하얀색이었다. 딱 봐도 그는 절대 내공력을 가진 강자로 보였으며 매우 강직한 신형이었는데 북해 빈궁주 환영하오. 신교의 대종사 류지혁이오. 류지혁은 담대영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류 대종사, 초면이지만 그대의 명성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소. 구주 21천의 일원으로서 그대와 같은 시대를 살게 되어 영광이요. 담대영이 차분하게 답했다. 서로의 명성을 알고 지낸다니 오히려 제가 더 큰 영광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대화 나눌 것이 많을 듯하신데. 류지혁은 담대영을 안내하며 만마전으로 들어갔다. 만마전 내부로 들어선 담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류지혁의 위엄과 신교의 장엄함에 속으로 깊은 감탄을 하였으며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류 대종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방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는 북해 빈궁과 신교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왔소. 중원은 현재 전국 파롱이 난립하여 큰 혼란 속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새로운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어. 담궁주, 당신의 말에 동의하오. 우리 신교도 중원의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칠 의향이 있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류지혁과 담대용은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 회의는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담대용은 그의 일행과 함께 신교의 주요 인물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협력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갔다. 이 협력은 중원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은 이해관계가 충족되어 더욱 깊은 내용까지 상의하였고 류지혁과 담대용은 서로의 힘을 결합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양보하여 중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담대용은 류지혁의 맑은 눈빛을 잠잠히 보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였으니 이제 속 깊은 사정을 이야기하고자 입맛을 다신 후 천천히 말하였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